네, 뉴욕 증시가 어제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온 가운데 우리 증시 과연 커플링으로 갈까, 디커플링으로 갈까 많은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또 좋지 않았고요. 오늘 다행히 양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는 있는데요. 차근차근 시장 또 분석해보고 현재 상황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마켓 공감 이어가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 이성호 부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떤 키워드들을 준비하고 계실지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것이 꼽힐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공감 오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가장 큰 중심 포인트였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제 오전에 그 북한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오전에 크게 흔들렸었어요. 이후 좀 안정을 찾았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조금 단기적인 영향일지 조금 더 장기적인 영향으로 번질지 많은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한 12원 이상 오르면서 네. 1,100원 선을 돌파를 했었고요. 코스피도 한때 23포인트 정도 빠지고 코스닥도 10포인트가 넘게 빠지면서 무려 2% 가까이 1.94%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뭐 환율은 사실 뭐 글로벌 달러의 강세 요인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또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 매도 뭐 이런 것들이 특별히 그 9시 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는 거죠. 지난주부터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가운데 곧 이제 북한이 곧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이제 언론에서 특히 이게 좀 보도를 너무 막 그 화면에서도 막 자꾸 전쟁 뭐 사격 연습하는 거, 네. 포 연습 그런 거 보여주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좀 흔들렸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매도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또 이제 매물을 부른다고 개인들이 더 투매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나온 상황이죠. 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흔들렸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곧 전쟁 날 것 같은 화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일은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뭐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또 그 북한 혼자서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 없이 지금 전쟁을 한다는 거 뭐 거의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러나 한 가지 이제 그 지난번에 연평 해전이라든가 연평도 포격처럼 어떤 국지적인 도발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 핵 실험도 뭐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뭐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연평 해전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뭐 이런 거 났을 때 주가가 단기적인 영향에 그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런 게 나더라도 그렇게 크게 우려 증시가 급락하고 뭐 폭락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네. 요번에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좀 이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기 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국지전적인 도발조차도 북한이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뭐 만에 하나 추가 도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약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이런 학습 효과가 나타나면서 단기 약재도 아니고 그냥 거의 뭐 장중에 움직임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예. 만약에 이 뭐 국지전적인 도발이 있어서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한다 그러면 네. 오히려 그걸 매수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전문가분하고만 함께 한다면 크게 흔들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나 보도자료를 보면 지금 이런 시각에 대한 또 부정적인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흔들리실 만한 요소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도 같아요. 저희 전문가분의 전망 한번 저희 믿어보도록 하지요. 자, 마켓 공감 첫 번째 키워드는 지정학적 리스크였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과연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우리를 흔들고 있을지요. FTSE입니다. 역시 어제 우리 시장을 흔든 또 하나의 원인으로 FTSE의 지수 산정 방법 변경이 꼽혔었는데요. 이건 역시 그래요. 이제까지 나왔던 그 뱅가드 물량에 대한 우려감, 이제 플러스 드디어 이제 FTSE 지수 산정 방법 변경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보도 자료가 또 역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요번에 그 FTSE 정기 리뷰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성 종목의 변경입니다. 요번에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FTSE 오월월드 지수에서 현대해상, 현대위약, 금호석유, 만도, 오리온 뭐 이런 종목이 새로 편입이 됐고 한진해운 홀딩스가 제외가 됐는데 이 한진해운 홀딩스가 거기서 많이 빠졌고요. 예.
반면에 현대위아라든가 오리온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뭐 이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게 바로 이 이유가 모든 걸 설명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올해는 그 FTS의 올캡 지수에 포함되는 중소형주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GS 리테일, 금호타이어, SBS 미디어홀딩스, 아이마켓 코리아, 동원산업, 에이블 CNC, 인터프렉스, 코라홀딩스, 서브 T&D, 한세실업, YG 엔터테인먼트, 덕산하이메탈, 일진 디스플레이, 코스맥스 컴투스, 한글과 컴퓨터, 메디톡스, 이노셀, 바이로메드, 테라리소스 이렇게 20종목이 들어가는데 중소형주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FTSE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뒷받침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좀 관심이 요구된다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두 가지, 이 종목 외에도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두 가지 큰 변경이 중국의 P칩입니다. P칩 같은 경우는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주식인데 이게 이제 신흥시장에 편입이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유동주식수 계산 방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머징 마켓 지수의 변동이 크겠지만 아시다시피 FTS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 지수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동주식수 산정 방법인데 과거에는 75%가 유동주식수가 75% 이상인 종목에 대해서는 100%로 인정을 해줬고 50% 이상은 75%로 인정을 해줘서 실제 유동주식수보다 이 비중이 좀 높았었는데 이거를 실제 비중으로 그러니까 뭐 5%를 100%로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75%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간접 유동 비율 방식에서 실제 유동 비율 방식으로 바뀐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실제 유동 주식 수보다 더 많이 반영이 됐던 종목의 경우에는 그 많이 반영된 것만큼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서 좀 비중을 줄여야 되고 결국 이것은 그 주식의 매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이번 주까지 이 변경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특히 좀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 과거에도 뭐 이런 리뷰 이 정기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 좀 급박해서 한 3, 4일 전에 좀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들이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지난 주말에 삼성전자 30만 주 매도서 뭐 그런 것들이 좀 돌았는데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뭐 오늘도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뭐 307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물이 이번 주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매물이 나온다는 건 지수가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또 조금 더 미뤄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자,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 공감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확인하겠습니다. 조정 구간입니다. 조정 구간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들리네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조금 나와 있는데 조정 구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디커플링으로 가는 이 분위기는 언제쯤 종료가 될 것인지 궁금한데요. 사실 뭐 1월 달에 우리가 상당히 디커플링이 되다가 2월 달에 좀 많이 올랐는데 2월 달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프로그램 매수, 그 중에서도 이제 차익 매수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베이시스가 1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크게 벌어지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제 요번에는 만기가 내일 모레죠.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베이시스가 그렇게 벌어질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차익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뭐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2월 달에 들어왔던 차익 매수가 매물화되지 않기만 해도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더군다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FTSE 이 정기 리뷰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좀 더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그 상승의 두 가지 축이 프로그램 매수, 그 외국인 매수인데 특히 이번 주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번 주에는 조정이 좀 더 계속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뭐 이번 주가 끝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아마 좀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뒷받침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일단 악재들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도랠리라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이어지더라도 그렇게 길게 이어지는 않을 것이다. 조정폭은 혹시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일단은 뭐 그 지금 지지선은 한 1970 그게 2월 달에 올라올 때 그 저항선 역할을 했었는데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982 정도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락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 이성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